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1년 동안 밤 9시만 되면 경제가 멈추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닥 경제나 서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제 신데렐라 통금이 9시를 신데렐라 통금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9시의 신데렐라 통금이 그 이유가 되면 도심이 쉽게 말하면 적막강산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적막강산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의 먹자 골목이지만 지금 저녁 시간에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 서초구의 먹자 골목만 하더라도요, 주변에 아파트 촌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가 못해요. 뜨는 상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밤 9시면 모든 것이 정지입니다. 정지. 식당에서는 다 쫓겨나야 되고 카페에서는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는 이렇게 도심이 적막강산으로 변합니다. 밥집도 술집도 PC방도 체력 단련 시설도 심지어는 피트니스 센터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시가 되면.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9시인데도 이런 식당이 이 정도라 그러면 이거 말 다 했죠. 9시에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안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는 과태료도 맞고요. 또 영업정지는 2주간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앉아가 9시 이후에 밥을 먹고 있으면 과태료 10만 원이죠. 게다가 이거 찍는 사람들도 있어. 사진 찍는 사람들도 코파라치라고 해서요. 그러니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벌금 많이 안 내려면, 그리고 영업정지 2주간 안 당하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9시 자체가 이들에게는 충격이라는 겁니다. 충격.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는 그러면 좋으냐? 카페도 저녁 9시만 되면 텅텅 빕니다. 텅텅. 물론 골목 상권에 있는 카페들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뜨는 상권, 전통 상권에 있는 카페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가정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죠. 완전히 골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권들은 희한하게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재테크 근무도 인원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장사가 좀 되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서초의 먹자 골목이라든가 신촌의 어떤 대학가 골목이라든가 홍대 골목, 종로 골목, 명동 골목 상관없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9시에 어떤 경제 멈춤이. 실제 경제 지표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경제 지표에서도. 어떤 지표에서 나타나느냐. 대리운전을 보면요. 이게 호출 시간에 따라서 저녁 시간이 언제쯤 끝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 요즘 대리운전은요. 6시에서 10시까지가 75.5%입니다. 75.5%. 최근 2주 동안 43.8%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31.7%에 불과했거든요. 결국은 저녁 시간이 장사가 안 된다는 지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낮 시간에는요 아예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는다. 이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시부터 6시까지는 5.5%로. 쉽게 말하면 낮술 안 먹는다, 집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2020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하고 비교해 보면 9.1%나 떨어졌습니다. 9.1%. 더 심각한 것은 이 신데렐라 통금, 밤 9시 경제 멈춤은요 결국 피크 시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피크 시간을 오후 10시, 밤 10시죠. 밤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가 2020년 작년만 하더라도 53.6%가 대리운전을 그때 불렀는데 지금은 19%로 그야말로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4.6%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19가 이 밤문화까지도 완전히 바꿔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밤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난리예요. 문제는 9시 이후가 되면요. 택시기사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9시 이후에 나 손님 한 팀 태우고 못 태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회식도 요즘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니까 부서 회식은 아예 없고요. 부서 회식은 결국은 끼리끼리 업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것도 5명 이내에서 회식을 한다. 이런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문화도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층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가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기업을 경영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떤 결기와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합쳐지고 합쳐져서 기업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데는 그런 기업의 하모니를 맞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기업 문화조차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결국 밤 9시 경제 멈춤법, 이게 멈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 문화적인 변화, 여기에 경제적인 변화도 지금 계속 몰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요 반드시 변화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요 이 습관이 바뀌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유럽에 가면요 저녁 9시? 9시가 뭐예요? 북유럽 쪽에 가면 그 이전에 문이 다 닫혀요. 문이 닫혀요. 대한민국처럼 밤 12시까지 휘황찬란하게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이제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문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그런 문화가 우리 곁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는요 또 다른 변화를 낳습니다. 움직임은요 그 변화를 선도하고요. 때문에 움직이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이 위기를 이겨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